자, 4번까지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부교재 문제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부교재는 중요하니까 의미를 파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역함수가 주어진 문제들은 실제 한 20문제가 나왔어. 역함수랑 관련된. 근데 그 중에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는 한 20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예요. 나머지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죠.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역함수가 있으면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실제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란 얘기거든. 그럼 애초에 문제 제일 처음에 1대1 대응이란 말은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인데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아닌 거야. 이 얘기잖아.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주어진 식은 F 합성 G 인버스 X 제곱은 이꼴 X란 얘기인데 역함수 상황에서 우리가 FA가 B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인버스 B는 A다라고 쓸 수 있었죠. 이 얘기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F 인버스 X가 X제곱이라는 얘기는 우린 이 식을 FX 제곱은 X라고 일단 써주고 시작할 수 있다고.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FX 제곱은 X인 거야. 근데 F 이놈도 X인 거야. 뭔 얘기니? 얘랑 얘는 서로 같은 값이란 얘기잖아요. 왜 같은 값인 거야? 왜 같은 값인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갈지 말고 그렇게 기대지 말고 가지 말고 수업하다 보면 항상 이쪽 왼쪽 자리에 있는 애들이 문제예요. 기댈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기대도 오른쪽으로 필기하면 되니까 이게 항상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왼쪽 끝에 학생들이. 그래서 되게 저주받은 자리야. 저 자리는 좀 제발 좀 자세를 좀 똑바로 해. 다른 자리 괜찮아. 오른쪽은 괜찮아. 기대도 필기할 때 같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 오른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쪽은 좀 주의하세요. 기대지 마 그렇게. 벽에 기대지 마. 다시. 얘가 X고 얘가 X란 얘기는 1대1 대응의 정의가 뭔데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1대1 대응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집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명제가 성립하니까 대우도 성립하잖아. 다시 말해서 Y 값이 같으면 X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Y 값이 똑같으니까 아웃풋이 똑같다는 얘기는 인풋된 얘랑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다? G 인버스 X 제곱은 이꼴 X 제곱이구나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럼 다시 첫 번째 줄과 똑같은 상황이잖아. F 인버스 X가 X 제곱이면 FX 제곱은 X인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GX 제곱이 요거 두 개 바꾼 거죠? X제곱인 거라고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GX제곱은 X제곱이니까 G20은 그냥 20인 거잖아요. 그러면 F20은 이거에 의해서 F20은 루트 20인 건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문제에 양의 실수에서 정의가 되었다란 말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양수값이겠네. 그래서 얘는 양수의 근호시온 바로 2루트 5가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마 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정답 쓴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딱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의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오직 둘이 같아지는 값은 얘랑 값이 같을 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별거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 그림 그리라고 끝났습니다. 이거 그리는데 한 3분 걸린 것 같아요.
이번 문제 볼게요. 모의고사에 실제 기출됐던 문제고요. 근데 부교재에 똑같이 나온 상황인데 fx랑 그 역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실제로 fx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fx고 이게 그 역함수면은 이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근데 y는 x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럼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버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 2,4면 점 B의 좌표는 뭐가 된다요? 4,2가 되겠죠. 왜요? 얘랑 얘는 무슨 관계니까? 대칭이니까. 그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대칭이란 얘기는 y는 x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xy가 바뀐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점 B는 4,2인 걸 알 수 있는데 문제 제일 끝에 봤더니 f 마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y가 2고요. fx도 y가 2가 될 때 x가 마사란 얘기는 이 점 D의 좌표가 마이너스 4,2란 얘기고 그 마찬가지로 또 수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놓으면 점 D랑 점 C는 또 yx의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 얘는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실제로 둘은 서로 x값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거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였으니까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짜개면 돼요.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어쨌든 잘라주면 그냥 두 삼각형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좌표만 그냥 설정해서 풀면은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별로 어렵진 않았고 실제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 3번. 우리는 그 3번 문제를 단 한 줄 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 3번 문제를 한 줄 만에 풀었을 거야. 나는 한 줄 만에 정답을 딱 풀었다. 있잖아, 그치? 나는 있는데, 그치? 나는 여러 줄 만에 풀었다.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자, 이거 한 줄 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한번 해볼게. 일단 여러 줄을 써서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항상 절대값을 없애서 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결국 이 함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얘는 x 빼기 2니까 내림차순 써주면 a 플러스 1x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4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x가 2보다 작으면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우린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네모쳐놓고 역함수가 존재한다에 네모쳐놓고 얘는 뭐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1대1 대응과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요 이 함수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x의 정의역이 뭐 1, 2, 3 y가 1, 2, 3, 4 이렇게 x, y가 각각 별량들이 떨어진 이산적인 상황이면 그때의 1대1 대응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푸는 건 맞잖아요. 그치? 그런데 얘가 연속적인 함수라면 이와 같이 연속적인 즉 그래프로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면 우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1대1 대응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다면 그때는 둘 중 하나로 해석한다였어. 첫 번째는 항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걔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의 교점이 항상 한 개인 경우를 말한다. 그쵸? 우린 이거 굉장히 주입식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야. 이거는 목숨 걸고 암기하자고 했거든. 그럼 봐라.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근데 이거 직선이잖아. 둘 다 부관에 따른. 그럼 그 직선에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의 기울기가 서로 둘 다 플러스이거나 또는 둘 다 감소한다는 얘기,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즉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 부호 같다는 얘기는 뭐니? 두 값을 곱하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의 부호가 똑같다. 즉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크더라 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다가 정답인 거예요. 자, 나는 어디 식을 끄집어내길 원하는 거냐면, 나는 한 번에 이 문제를 보고 처음부터 이 식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 식을.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역함수랑 관련된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 순간 이 문제 형태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꼴이에요.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얘 곱한 게 0보다 크다를 바로 쓰자는 얘기예요. 즉 기울기 x가 1을 기준으로의 기울기는 하나는 a 더하기 1이고 하나는 a 마이너스 1인 건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 둘의 부호가 같다. 곱한 건 양수다. 물론 이 식 자체가 바로 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 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여기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복습하세요. 이 흐름을 따라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지만 누구나 다 맞추는, 그치? 누구나 다 맞추는 그런 문제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4번 문제, 개인적으로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중요도가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문제 유형인데 요즘에 신유형으로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문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얘는 유리함수 문제이긴 하지만 유리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까 유리식 파트에서 y라는 거 빼고요.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나름 중요한 문제인데, 자, 뭐냐면 이 함수가 분명히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에서 그 함수의 x, y라는 그 점이 둘 다 정수가 되는, 즉 얘가 격자점을 지나는 그러한 점의 좌표가 도대체 누구니를 묻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린 주어진 함수가 정수점을 지나는 꼴은요, 이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이 유리함수의 꼴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돼. cx 플러스 d분의 k 플러스 p의 꼴로 변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형했을 때 잘 생각해봐. 이 p가 만약에 정수라고 생각해보세요. 변형했더니 이 k도 정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정수가 되려면, 왜? 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이 전체 값이 정수가 되려면 결국 뭔 얘기야? 누가? cx 플러스 d가 뭐란 얘기야? 뭐가 돼야 되죠? k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어차피 얘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분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k의 약수가 돼야지만 전체 값도 정수가 된다고. 정수점을 구하는 문제는 형태를
이와 같이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럼 다시 이 문제로 가볼게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을 봤을 때 정수값을 구하래. 뭘 하고 싶다고? 일단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지. 얘로 나눠버리면 막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2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1. 이 형태잖아. 그러니까 뭐다? 2x 더하기 3이 요 8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한 약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여기까지의 흐름이야. 근데 두 번째 흐름 x, y가 정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격자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수점은 격자점이죠. 모든 정의를 그렸을 때 1, 2, 3, 4, 1, 2, 3, 4를 그렸을 때 바로 그러한 모든 종이가 서로 만나는 격자점들을 정수점이라고 하는데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요. 다 노가다야. 격자점은 노가다야. 뭔 말이냐? 얘가 8의 약수가 되는 x는 어떻게 구한다야? 노가다로 분다는 얘기예요. 봐봐. x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x가 1이면 안 되잖아요. 1이면 이거 오잖아. x가 1이면. x가 1. 그치. x가 1이면 안 되잖아. x가 2가 돼도 안 되잖아. x가 3이어도 안 되잖아. 근데 x가 3이면 벌써 얘가 분모보다 커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다 안 되겠죠. 정수는 음수도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 안 되니? 되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x가 마3이면은 안 돼요. x가 마4 안 돼요. x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돼요. 또 계속 안 되거든요. 어차피 분모의 절대값이 부절대값보다 커지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 뭐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가 넣든 그러면 그때 좌표 하나 구할 수 있고요. x에 마이너스 1에 입할 때 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a, b, c, d의 값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수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풀었을 때 약수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약수가 되는 거를 수식으로 풀지는 말라고. 물론 가능하긴 하죠. 그러니까 약수를 푼다면 이 값이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얘가 1 될 때, 2 될 때, 4 될 때, 8 될 때, 마이너스 1, 마 2, 마 4, 마 8 정수 x 찾을 수는 있지만 그냥 값 대입해서 찾는 게 나중에 격자점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 자 우리 4번까지에 대한 일단 풀이식을 했는데 크게 어렵진 않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쭉쭉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부터 10번까지 네 6문제고요. 10분 정도 시간을 잠깐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풀이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시간 줄 때 괜히 막 딴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누워서 공부하지 마세요. 에어컨이 리모컨 그런 것 같아. 한영외고는 어쨌든 그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서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수행평가느라 똑같이 힘든 건 맞는데 누구는 그거를 버텨내고 누구는 그거를 되게 버텨내지 못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의 마인드의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태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어쨌든 그 강제로 자율학습도 해야 됐었고 되게 그 시간이 뭐 과제도 뭐 있었고 우린 수행평가 따로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구나 라는 걸 많이 겪고 수업 시간도 전략적으로 이 시간은 좀 자야겠다 싶은 생각이 서 있으면 대놓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힘든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어쨌든 집중할 땐 집중 좀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잘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너희들 눈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 아, 얘 분명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눈에 생기가 없는 거야. 너희들의 눈에는 별로 이렇게 생기가 없어. 되게 초롱초롱하지 않고, 근데 왜 그런지도 아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세는 어쨌든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버티는 자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버티고 뭐 중간에 뭐 핫식스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중독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 먹고 뭐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시간 좀 쓰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5번 문제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 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습관 중 하나거든요. 항상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게 맞고요.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푼다 하더라도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보이는 모든 짜잘한 사각형들은 전부 다 정사각형이었다. 그러면 A라는 사각형과 B라는 이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비를 구하라.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미지수로 놓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냐면 괜히 작은 사각형의 한 면 길이를 뭐 x로 놓고 풀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A랑 B에 대한 변의 길이비를 구하는 거니까 A라는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미지수 A, B라는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미지수 B라고 놓고 푸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A랑 B의 B를 구하라는 얘기는 A, B의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A랑 B가 서로 사각형이 만나는 합류 지점은 여기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미지수를 이 변에 대한 값으로 바꿔주면 되거든. 그럼 그렇게 바꾸면 이게 지금 짜잘한 사각형이 여기 잘랐네. 이런 짜잘한 사각형이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건데 잘 보면 이 4개짜리가 정확히 여기에 딱 맞는 거니까 요 길이는 B의 4분의 5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5이에요. 그럼 그거가 이꼴. 이제는 여기서 본다면 요거의 길이는 이거 2개가 합쳐진 게 A니까 여기는 2분의 1A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일단 잘 모르니까 한번 그냥 X라고 생각해봐. 이게 X면 얘도 X인데 그런데 얘도 X인 거고요.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근데 이것도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X죠. 3X가 A니까 X는 3분의 A예요. 즉 여기가 3분의 1A예요. 그러니까 이 세로 길이는 요 길이 2분의 A죠. 2분의 A 이거 3분의 2A죠.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3분의 2A가 된다. 그러면 A랑 B의 B를 구할 수 있어. 자, 꼭 나처럼 풀자는 얘기는 아닌데 나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우리들이 보통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 시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출제자가 묻는 것을 당연히 미지수로 놓는 게 좋다야.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A랑 B 사각형의 변의 비를 구하라. 당연히 얘랑 얘를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일반적 사고라고요. 그렇죠? 일반적 사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6번 문제 있잖아요. 6번 문제. 일단은 6번은 살짝 별표처럼 지고요. 6번 문제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다. 자, 6번이 쉬운 건 자, 6번이 쉬운 건 아닌데 그런데 있잖아. 이 6번 문제 조금 어렵지만
사실 이 문제는요. 킬러 문제로 가는 도입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얘가 직선이 아니라 이게 2차 함수로 나오거나 또는 무리 함수로 나올 수 있어. 그럼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근데 생각의 습관은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킬러로 가는 도입부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도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킬러의 도입부 문제야.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들,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그래프죠. 이것도 얘랑 얘가 어쨌든 만나는 그 교점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자였어.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기억나죠? 첫 번째는 뭐다? 점근선. 두 번째는 절편이었죠. 항상 유리함수는 점근선과 절편을 찍어서 만드는 직각삼곡선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제발 해설지처럼 바꿔서 그리진 않습니다. 걔는 얘를 x-a분의 p 플러스 q의 꼴로 바꾸지 마세요. 그건 해설서로 하는 거고 우리 어떻게 했었어? 점근선 찾는 거는 x의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y의 점근선은 x의 개수 비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점근선을 먼저 그리면 x는 1이 점근선이고요. y는 2가 점근선인 거니까 그럼 얘랑 얘가 점근선인 절편 x에 0 대입했더니 0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얘랑 얘가 점근선인 직각쌍곡선을 만들면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되는데 x범위는 2부터 3까지래요. 자, 점을 찍어볼게.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y 얼마 나왔어요? 4 나왔죠. x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y 값이 3이 나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함수는 x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이 분수함수에서 여기까지만 그린 요 곡선인 건데 이 곡선과 직선의 관계. 자, 곡선과 우리 이것 때문에 비우고 있었구나. 자,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구할 때는 항상 그 직선은 정점을 먼저 찾는다 했어요. 이차함수랑 직선과의 관계 또는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는 그 직선의 정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이거 항상 어떤 점 지나니? 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요? 0,1을 지나는 직선이죠. 우리가 어떤 직선 y는 m 곱하기 x-a 더하기 b라는 이 직선은 m과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도 항상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그 직선은 무조건 얘를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자, 다시 문제 돌아갈게요. 6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을 구하고 b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러면 항상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된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a가 최대가 될 때는 이 직선이 정확히 딱 이 점을 지날 때가 a가 최대로 많이 올라갈 때죠. 맞아요? 딱 이 점을 지나는 상황이 될 때가 이 구간에서는 곡선이 직선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가장 큰 a라고요. 그러니까 a의 최대는 기울기 3분의 1 이게 최대의 a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bx 플러스 2라는 직선도 항상 0,1을 지나는 직선인데 직선이 곡선보다 더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 구간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b가 최소가 될 때는 이 점을 지날 때잖아요. 기울기 얼마야? 2분의 2. 기울기 1일 때죠. 그럼 이게 b의 최소값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게 킬러 문제의 도입부라고 했어요. 자, 문제 어떻게 바뀌어요? 가운데 형태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물론 식은 변화겠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이와 같은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이거나 아니면 무리의 함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가 아닌 특이한 경우가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어. 왜? 2차 함수가 되면 그때는 판별식이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접하는 상황이 더 최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이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우리 이거 부교재 문제니까 우리 3주 후에 부교재 인증 테스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냥 조합 볼 거예요. 조합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안 온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과서 인증 테스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왜 무시해? 교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교과서의 유사 문제를 푸는 거야. 물론 이제 비기닝이랑 베이직은 교과서 원본이 들어가겠지만 수요일. 네, 디프부터는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로 갈 건데 우리가 부교재 인증 갈 때는 부교재 인증의 한 탑 정도 문제는 얘랑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그거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탑에 한 1회차 정도에 집어넣게 돼요. 우리 앞으로 올려놓을게.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탑 정도 킬러 문제에 유사 문제 집어넣을게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직관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직관적. 우리 7번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풀기를 원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어떤 분수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분수함수. 그래, 이러한 분수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 분수함수의 대칭성을 얘기하라. 이거의 대칭성을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대칭성은 세 가지 아닌가요? 항상 분수함수의 대칭성은 세 가지잖아. 첫 번째는 점대칭. 어느 점에 대한 대칭이다? 아니, 이놈의 대칭성 뭐야? 점근선의 교점. 그쵸? 점근선의 교점 1,2에 대한 대칭이잖아. 첫 번째는 1,2에 대한 점대칭인 거야. 두 번째는 이 대칭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고, 세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2를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바로 대칭점 1,2 여기죠. 그러면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한 직선에 대해서 이 함수가 대칭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이 얘기를 7번 하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잘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호수란 말이야. 호수.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이게 호수야, 호수. 이게 호수인데 이 호수에 이렇게 있는 이게 뭔가 구조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구조물, 오리배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돌을 딱 던졌다고요. 그럼 돌을 던지면 이 돌이 파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원이 점점. 그러면 이 원이 최초로 얘랑 딱 만나는 순간이 딱 여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될 때 아니야? 뭔 말이니? 이 점에서 이 분수함수까지 가장 가까운 점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대칭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을 만들었을 때 이 교점 좌표랑 대칭점까지 거리가 최소 거리인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나는 이 점부터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최소 거리를. 근데 이 점이 이 대칭인 직선 위의 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최소 거리인 거라고. 이해되죠?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라고. 이 문제가. 다시 잘 봐봐. y는 x분의 3이라는 곡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 곡선은 당연히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런 대칭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간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그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겠냐고요. 이 점과 이 점 간의 이 길이가 최소 거리라 이거죠. 그치? 이해되니? 그거인 거야. 즉 y는 x라는 직선과 얘와의 교점 좌표를 구하면 걔는 루트 3,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y 이꼴 x니까 y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 x 제곱은 3, x는 루트 3. 그러면 이 점과 그냥 요거 0,0 간의 거리의 2배가 정답이라고요. 그럼 그것은 두 곡선 위의 점 간의 거리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나오니? 보통 특정 점과 곡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나와요. 보통 문제가. 근데 그 특정 점이 대칭점이라면 특정한 점이 조지 말고 특정한 점이 대칭점이라면 최소 거리는 뭐라고요? 대칭인 직선과의 교점 간의 거리가 최소 거리라고요. 또는 특정 점이 대칭인 직선 위의 점이면 그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 거리라고요. 보통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특정 점과 분수함수까지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대칭인 직선 위의 점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의 점이면 전부 다 거기서 이 점까지 거리가 최소야.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바깥 부분 여기서부터 거리면 여기보다 이쪽이 더 최소가 되기도 해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수식으로 푸는데 근데 잘 안 나오겠지만 수식으로 푸는데 우리는 그 점이 곡선과 곡선 사이에 있는 대칭인 직선 위의 점이면 거기부터의 곡선까지 거리는 얘는 뭐다? 직관적 상황으로 푼다라는 거죠. 까지는 알아주자고요. 됐어요? 얘는 직관적인 상황으로 푸는 거야. 8번 문제에 그 첫 번째 줄 농도에 대한 식 나와 있는데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8번 문제에 농도식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보고 보면 안 돼요. 농도 구하는 식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쳐다보지 말고 8번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가린 후에 농도는 이라는 식 쓰세요. 8번을 가리고 보고 쓰면 안 돼. 8번을 보지 않고 써야 돼. 농도는 너희 써야 되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썼죠. 자, 농도 뭡니까?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농도. 부교재에 나왔어, 이 문제가. 그런데 교과서에 유리식 파트에 농도 구하는 문제 2문제 나왔어요. 학교 교과서에, 금성 교과서에. 교과서에 2문제, 부교재에 1문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농도 구하는 거. 유리식 파트에 부교재 그 다음에 교과서 둘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 되게 쉬운 거죠. 이 식에 그냥 집어넣어주면
소금이 A고 물이 B였는데 농도가 10%라는 얘기는 얘를 식으로 쓰면은 뭐야? A 더하기 B인데 소금 A 곱하기 100을 했더니 A가 10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A랑 B의 관계가 나오겠네요. 이거 그냥 곱해서 정리해주면 B가 9A죠. 그죠? B가 9A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소금 A를 집어넣고 물을 2B를 집어넣으면 농도가 얼마냐? 그 농도 구하는 식에 대입해버리면 뭐야? 원래 소금이 A였는데 A를 추가했으니까 소금은 2A죠? 원래 물이 B였는데 얘를 추가했으니까 그럼 물은 3B죠? 그 중에 소금은 2A잖아요? 곱하기 100을 구하라가 문제인 거야. B 대신에 9A를 집어넣어주면 A 다 날라가고 정답 나온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근데 식 보고 풀면 안 돼요. 내신 문제인 식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 없어도 정답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간단한 문제인데 식 보고 푸시면 안 됩니다. 9번 그래프를 보고 식을 추정하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보고 9번 문제를 봤더니 이 분수함수가 있는데 이 분수함수가 9번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만 보고 그러니까 문제 보지 마세요. 그래프만 보고 식을 쓰래요. 자, 문제 보지 말고 그래프에만 네모치세요. 9번 그래프만 네모치세요. 문제 말고 그래프에만 네모치시고 그 그래프만 보고 이 분수함수의 식을 세우자고. 자, 네모쳤죠? 그러면 네모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x가 2가 정근선이다 라는 하나랑 두 번째는 그놈이 원점을 지난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봐. 뭐야? x가 2가 정근선이니까 fx는 분모는 뭐인 거다? x-2인 거다. x가 2가 정근선이니까. 그 다음 분자는 뭐야?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게 ax 더하기 b의 꼴에서 원점 지나는 거야. 0 대입할 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분자는 뭐야? kx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야지만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맞죠? 우리가 함수를 구할 때 얘도 이 함수도 뭐였어? 절편이 0이었잖아요. 그쵸? 왜? 분자가 2x니까. 그치? 분자가 kx꼴이니까 얘 원점을 지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함수가 원점을 지났었잖아요. 당연히 원점을 지난다니까 대칭축이래. 정근선이 x가 2니까 이 분수함수는 x-2분의 kx였던 거야. 그럼 그래프를 보고 일단 이 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주어져 있니? fx랑 그 f의 역함수가 만나는 하나의 근이 오래요. 이거 재해석해야죠. 이거를 fx랑 그 역함수가 만난대. 분수함수인데 그럼 분수함수에서 fx랑 그 f 인버스가 만나는 한글이 오란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은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얘랑 얘를 만날 때는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 안 구했잖아. 우리는 fx랑 그 역함수 교점 어떻게 구했죠? fx 이꼴 x의 교점으로 구했죠. 맞아요? fx랑 그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fx 이꼴 x의 교점 구한 거잖아. 그럼 이거의 교점 중에 한 근이 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따라서 얘가 5를 대입할 때 5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5,5를 지난다는 얘기라고. x에 5를 집어넣었더니 y가 5란 얘기야. 그럼 k가 나오겠네? 5 집어넣어주면 뭐야? 3분의 5k가 5란 얘기니까 k는 3이네. 그게 바로 뭔데요? y의 정근선이죠. x의 개수비교 k가 y 정근선이잖아. 그러니까 y 정근선은 3인 거야. 자, 우리는 그림 보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분수함수의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였잖아. 정근선과
절편.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점근선 중 하나를 알고 있고 절편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추정해서 거꾸로 식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면 모르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정보값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그 문제였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10번. 자, 우리 지금 부교재를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 수학 문제는요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내가 지금 어떤 이제 어머니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외국 학생은 아니에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거야. 전에 있던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데 내신 대비 주면서 내신 문제를 6천 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 욕을 하는 거야. 선생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게끔 해주세요.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했다는 거야? 요구. 요구. 그치. 디맨드라는 건 안 돼. 내가 깜짝 놀랐어. 잘 생각해봐서 계산해보면 6천 문제를 풀려면 2달 동안 내신 대비한다고 쳤을 때 하루에 100문제씩을 풀려서 쉬지 않고 풀면은 6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하루에 100개씩 풀면은 1시간에 20문제씩 풀었을 때 하루에 5시간을 꼬박꼬박 문제를 풀면 풀수는 있는데 당연히 점수 나오겠죠. 100개씩 푸는데 하루에 2달 동안. 그치? 점수는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 수학은 나올지언정 다른 과목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승부하는 거야? 질로 승부하는 거고 선생님은 관리와 강의라고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답을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일단 처음에 숙제를 쫙 풀어버리고 그 중에 틀린 오답들을 자기 수준에 맞는 단계별 오답을 풀면 되는 거잖아. 문제 풀 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나의 실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높은 실력 문제를 풀지 말라고. 1시간 동안에 10문제를 못 풀어내요. 자기보다 실력이 좀 더 높은 문제를 풀면 돼. 그러면서 단계를 점점 밟아나가면서 점점 더 높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우리 수요일날 인증 테스트가 그러한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욕심은 좀 내셔야 돼요. 그렇죠? 욕심 내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높낮이는 더 높은 곳에 있잖아요. 욕심은 내시되 그렇다 하더라도 능력 밖의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욕심을 내지 않고 너무 만족하지도 마세요. 하지만 수학만 할 수 없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교재는 중요하잖아. 어쨌든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프린트해서 이렇게 지금 다 해주는 건 맞지만 부교재는 또 책에다가도 직접 푸세요. 또 푸시고 여러 번 반복하세요. 반복하시고 어쨌든 이 중에서 풀었을 때 오답이 또 추가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문제 있으면 이거 오늘 리스트 제출할 때 서서 제출하세요. 요거 아이디, 그쵸? 테스트 아이디랑 번호 적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다시 내가 오답 노트에 껴서 또 줄 테니까 그럼 다시 또 내가 풀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좀 관리 좀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는 질적으로 승부하자고요. 질로. 시간을 최소한 투자해서 최대로 효과를 좀 내자고. 그래서 수학도 잘하지만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치? 다른 것도 잘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하자고요. 10번. 문제를 풀 때 보통 그래프가 주어진 이런 상황의 문제는 하나의 점을 미지수로 잡고 푸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센터가 되는 점은 누군데요? A, B, C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은 누구니? A죠, 그쵸? A에서 얘가 뻗어나가는 거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을 미지수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점을 그냥 A,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A, A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점들을 다 A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점 A의 X값이 A면 점 C의 X값은 똑같이 A가 되고 그때 Y는 A분의 K네.
점 A랑 점 B는 y 값이 똑같아요. 그럼 y가 a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는 a분의 1, y가 x분의 k니까 크로스 해버리면 x는 ak잖아요. 아, 얘는 ak, y는 똑같은 a분의 1인 거죠. 넓이가 50이네요. 넓이 값 구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a로 묶이고 k-1. 높이. 여기서 요 y 값을 빼버리면 작년에 올해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문제를 우리 고3들도 이 문제 계속 풀거든요.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고요. 한영외고는 고3 때 그냥 온전히 다 기출문제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제 푸는데 이거 길이 구하는 데 있잖아. 점과 점 간의 거리 이용해서 길이 구하더라고. 그럼 학생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x값이 똑같으면 이 길이는 y값에서 y값 그냥 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니까 a분의 1로 묶이면 k-1이네요. a 날아가는 거고 그게 어쨌든 50이래요. 그러니까 k-1의 제곱이 100인 거야.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k는 11이죠. 여기 문제였어요. 별거 아닌 문제였죠. 별거 아닌 기초 문제. 자, 기초 문제였고, 자, 약하신 분들은 어쨌든 영상 올리는 거 계속 보시고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11번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 있다 좀. 네. 자, 풀이합시다. 문제 대략 계속 봤죠? 대략. 봤죠? 더 시간 주면은 더 틀어질 것 같고. 자, 보자. 11번부터 11번. 문제 키포인트를 찾을게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문제는 이거다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야. 사실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 풀다 보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딱딱딱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문제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만 보면 이런 거야. 얘는 뭐냐면 얘는 분수함수죠. 유리함수죠. 그러면 이 유리함수가 유리함수가 최소값을 유리함수가 최소값이랑 관련됐어. 그럼 뭐가 생각나요? 네? 산술기야, 그쵸? 유리함수 문제에서의 최소값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야.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산술 기압 평균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써놓자고 11번에다가 유리함수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최소값의 동그라미를 쳐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버리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써요? 아마도 산술 기하다. 유리함수의 최소값은 거의 대부분 산술 기하랑 관련된 거다. 그거를 알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시 점근선 먼저 그리면 점근선 처음에 x는 0이네요. y축 이거랑 y는 2. 얘가 점근선인데 y축이 점근선이니까 당연히 y절편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절편권을 그냥 어쩔 수 없이 x절편을 구해야 되네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즉 얘가 0 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0 여기를 지나고 얘랑 얘가 점근선인 분수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인데, 이 분수함수에서 문제는 1사분면 위에 점 하나가 있다. 우린 그 점을 P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점 P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각 축에 내린 수선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그러면 이 사각형이 나온다.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어. 마찬가지로 점 P의 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갖다 놓으면 A, 그러면 Y는 대입한 거
a분의 2a 더하기 1이고요. 따라서 둘의 길이는 이 길이가 x값인 a죠. 이 길이는 y값이니까 a가 2개, 얘도 2개. 그래서 둘의 길이는 각각 2배씩 해버리면 2a 더하기 2배 해버리면 a분의 4a 더하기 2잖아요. 맞죠?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하트죠.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음. 그러면 2a 더하기 2배니까 a분의 2 더하기 4가 되고, 산술, 기하, 평균이 쓴다는 건 알고 있잖아. 이건 알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더라 2 루트 2개 곱한 거 더하기 4. 최소값 8이에요. 이 문제는 간단한데, 근데 이제 정석 문제를 푸다 보니까 되게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정석 실력 문제에 얘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식 자체를 변형해 주는 게 되게 짜증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언젠간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근데 부교재 문제가 정석 문제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부교재랑 정석은 거의 같은 라인의 유형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한영외고의 문제 스타일도 정석 문제랑 좀 많이 비슷해.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는 정석 문제의 연습 문제 중에서 함수 파트 16문제를 준비했어. 근데 왜 16문제? 줄여서 아무리 줄여봤자 16문제 나오더라고요. 출첵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으로 가야겠다 한다면은 기본 문제는 기본 정석이고요. 실력 문제는 실력 정석이에요. 16문제 연습 문제 중에서 한영 스타일 같은 한영 스타일이면서 내신 스타일인 16문제를 추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각각 16문제. 네, 그래서 둘 중 하나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목표를 높게 잡자고요. 아니에요. 차근차근 하는 맞아요. 제 능력 높게 밖이에요. 잡자고요. 패스는 몇 개예요? 패스 9개인데 다 이게 있어. 아, 16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문제를 9개 이상 맞추면 기본 문제 9개 이상 맞추면 무조건 실력 문제는 과제로 나가요. 기본 문제 9개 이상 맞추면 무조건. 그러면 요거 수업한 거 다시 한번 영상 들어야 돼요.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실력 다 하면 기분 안 좋아져요. 네, 실력 통과하면 기억 안 풀어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본을 하면 그 실력이 과제인 거죠 여기서 앞으로. 그렇죠. 기본 통과하면 실력 과제고요. 기본 실력 떨어지면 기본 과제예요. 그럼 저희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분이 되게 낫겠네요. 상관없어. 마음대로 하세요. 붙으면 실력 과제 나가니까. 자, 12번 문제. 12번. 지난해 S대학교 서울대죠, 서울대. 서울대. 여러분 꿈 서울대 아니에요? 꿈? 너네 가고 싶은 대학교 서울대 아니에요? 아니요. 하버드. 아니에요? 그 이거 아니야? 이틀 전에요. 이틀 전에 그 선생님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불러놨다고요? 서울대를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그러니까 견학을 갔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서울대 견학을 갔어. 근데 애가 되게 투덜대는 거야. 내가 도대체 견학을 왜 가야 되냐? 도대체 견학이 뭐냐? 막 투덜투덜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갈 때 내가 아침에 10,000원을 지어줬어. 가서 뭐 사 먹어라. 그래서 투덜투덜대는 거야. 이거 좀 뭐하냐? 말한 거 좀 뭐하냐? 투덜투덜대면서 갔어. 근데 그 집에 이제 오더니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해맑은 표정으로. 아빠 했잖아. 내가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1,000원이라는 거야. 밥이 1,000원이래. 매점에 가서 기념품 가게 가서 볼펜을 샀는데 서울대 마크가 찍혀진 볼펜이 한 자리에 250원이라는 거야. 볼펜이. 그래서 돈을 남겨왔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 밥이 1,000원이에요. 그 등록금이 150만 원이에요. 연대 가면 등록금은 6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600만 연대나 뭐 고대 저쪽 갈 시력이 안 돼서 뭐 하스나 유디 가시면
한 800에서 1000 이상 깨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서울대 가면은 효도하는 거야.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안할 거예요. 효도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서울대를 가는 순간 그냥 물론 좋은 대학교 가서 좋기도 하지만 가는 순간 부모님의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효도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대학교 과정도 가자마자 아니고. 손절하는 거. 그러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잡으세요. 선생님이 2년 전에 내가 서울대를 다닐 때만 해도 2년을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젊을 때 내가 2년 전에 학생 시절에만 해도 등록금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이에요. 2년 동안 20만 원밖에 안 올랐어. 1년이요? 2년 동안 20년 아니에요? 20년. 2년 동안 서울대를 가세요. 목표 목표는 좀 높게 가자고. 효도해야 돼요. 효도. 언제 효도하자. 쌤 얘가요? 쌤 서울대 나왔니에요? 왜 그래요, 진짜. 자, 12번에. 그러니까 S대학교에 정시 모집에 지원자 수의 남녀비가 7대 5래요. 자,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표를 만들고 싶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꼴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확률 문제라든가, 통계 문제를 풀 때도 주어진 이러한 문장을 봤을 때 이 표를 만들고 싶어야 돼. 어떤 상황? 남자, 여자, A, B 이런 꼴은 표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합격생, 불합격생 이라고 표를 만들면 자 이제 채워볼게요. 전체 지원자의 남녀비가 7대 5란 얘기는 지원자는 얘랑 얘들의 합인 거니까 여기가 7K이고 5K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의 남녀비는 8대 5래요. 문자 겹치면 안 되니까 A랑 B라는 문자 쓰면 안 되죠. 마지막에 A, B 구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8대 5니까 그냥 8P 여기를 5P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불합격자들의 남녀비가 4대 3이니까 4Q, 3Q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전체 합격률을 구하라. 전체 합격률은 전체가 12K분의 합격생은 13P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P랑 K를 서로 같은 문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뭔데요? 2개 더한 게 7K고 2개 더한 게 5K다. 그러면 식이 2개 나오죠? 문자 3개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같은 문자로 바꾸면 서로 문자는 지워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B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쓰면서 문제를 풀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간단한 문제면 표 안 만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순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풀게 된다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 봤을 때 남자, 여자, A, B 이런 꼴이면 표 먼저 만들고 문제를 푸는 습관 길러주시면 돼요. 13번 역시 습관이죠. Y는 X랑 어떠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무조건 다른 축에 이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보이죠? E, D, C, B, A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E, D, C, B, A 다른 축에 무조건 문자 쓰고 시작해야 돼요. 자, 세팅하고 시작합시다. 13번 세팅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Y축에 문자가 있으니까 X축에도 문자를 쓰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 썼죠? 자, Y는 X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면 여기는 똑같이 2가 되는 거고 D면은 여기도 똑같이 D가 되는 거고 똑같이 C가 되는 거고 얘는 모르고 똑같이 얘가 B가 되는 이 상황을 일단 쓸 수 있는 거야. 우린 거기서 K 4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부터 대입해버리면 2를 먼저 집어넣어주면 2를 대입했어. 이게 뭐야? Y는 루트 X잖아요. 그러면 2를 집어넣어주면 루트 2의 값은 이꼴 D가 되는 거죠.
그 말은 2는 D 제곱인 거네요. 마찬가지로 C를 집어넣어주면 D를 집어넣어주면 루트 D의 값이 이꼴 C가 되는 거니까 D는 C 제곱이고요. C도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C가 K인 거죠. 맞죠? 루트 C가 얘인데 얘는 얘니까. 그러니까 C가 K 제곱인 거잖아. 그럼 끝났네요. K의 4제곱이란 얘의 제곱이니까 K 4제곱은 C제곱이다. C제곱은 D다. 그러니까 정답은 D가 4개겠네. 됐죠? 그냥 일단 습관적으로 하나의 축에 값이 주어져 있으면 다른 축에도 똑같이 y는 x를 이용해서 일단 채우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14번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걸 봤을 때 뭐가 생각나요? 둘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차함수와 무리함수가 하나의 문제에 같이 나오면 둘은 아마도 역함수 관계다 였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반쪽짜리 이차함수라고 했어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반쪽짜리 이차함수인데 그럼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 역함수를 구해보면 되지만 시간이 없다면 그냥 이 식을 보자마자 아마도 역함수겠지라고 풀면 돼요. 역함수가 서로 아니면 같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시작점과 꼭지점 확인하는 건데 자 이거의 시작점 뭔데요? 5분의 k, 0이죠. 얘의 꼭지점은 0,5분의 k네요. 서로 x, y가 바뀐 거잖아. 역함수라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참수의 반쪽짜리 이참수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그럼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푼다야?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그 인증 테스트 볼 때 이 무리함수 파트 이 인증 테스트 볼 때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기닝 문제를 풀 때 비기닝 문제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베이직인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풀면서 비웃은 학생이 2명이 있어. 웃을 수 없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뭐냐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푼다고요? 역함수 관계니까 교점 어떻게 풀어야 돼?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풀어야 돼? fx 이꼴 x랑 같다라고 풀어야 되는 거죠. 왜? 둘이 서로 역함수니까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근데 지난번 인증 테스트 푸는 거 보니까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었다니까. 물론 정답 나와요. 정답은 나와. 풀려. 정답은 나와. 제곱하면 되니까 뭐 정답이 나오긴 나온단 말이야. 그때 풀이 시간이 되게 길어지죠. 한 번쯤 풀 때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비기닝인가? 베이징인가 그런데 그치? 발로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놓고 푸는 거죠. 그치? 이거 갖다 놓고 풀면 안 된다고요. 역함수 관계야. 무리함수 역함수는 반쪽짜리 이차함수야. 둘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하는 건 좋지만 시간 없다 하더라도 확인 안 해도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거 판별 쓰면 안 돼요. 왜? 완벽한 이차함수가 아니라 반쪽짜리 이차함수니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렸어. y는 x 이거랑 그 다음에 fx 이거죠. 0,5분의 k가 꼭지점인 반쪽짜리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예를 들어서 5분의 k가 여기 있으면
이 이참수야. 만나는 교점은 하나잖아. 근데 우린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어찌 돼야 돼? 얘가 더 올라가서 최초로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이 값이 얼마일 때니? 0일 때죠. 얘가 y절편이 0이 되면 그러면 이 점에서 시작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어디까지? 더 올라가서 접하기 직전까지. 접하면 한 점이니까. 그래서 이때의 k값을 구하면 k가 0이죠. 이때는 어떨 때야? 접할 때니까 판별식이 0일 때야. 얘랑 똑같다고 놓고 풀고 판별식이 0일 때 구하면 된다고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일 때를 구하면 k가 4분의 25가 나와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은 포함시켜야죠. 그 다음에 4분의 25보다는 작을 때니까 0, 1, 2, 3, 4, 5, 6 7개의 정수 k값이 있네요. 이거 같다고 놓고 풀면은 내가 또 언젠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자, 또 자존심 상하잖아. 또 비웃으면 선생님이 비웃다고 되게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시체인데 절대로 그쵸? 나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5번 문제. 15번.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y가 루트 2-x고요. 이거 위에 있는 점 a, b가 있어서 수선을 내렸대요. 그럴 때 O에서 B까지 길이 A죠? O에서 C까지 길이 B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A, B가 이거 위의 점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점 A 좌표는 A, 루트 2-a인 거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 최대값 구하겠다. 이거랑 두 번째는 y가 b인 거잖아. 그럼 y 대신에 b를 집어넣어주면 y가 b면은 그럼 b가 루트 2-x가 되는 거니까 제곱해주면 b제곱은 2-x가 되는 거고 그럼 x는 2-b제곱이잖아요. 2-b제곱, b인 거다. 자,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거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최대값 구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x, y의 값이 있으면 괜히 x의 값을 넣어서 y 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점 a, b란 말이 있으면 우리 이 점 좌표를 a, 루트 2-a라고 놓고 푸는 애들이 많은데 무리식 같은 경우는 근호가 보기 싫으니까 a, b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b의 값을 고정시키고 x 값을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풀면은 식이 더 간단해지는 거야. 얘는 그냥 하나의 문제를 푸는 스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면 쉬운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풀면 좀 자세하게 되는 파트니까 그래서 좀 약간은 미리 좀 알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16번부터 20번까지 5문제 남았습니다. 5문제 남았고 역시 한 7, 8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파악 좀 해주세요. 이거랑 하긴 공부하기 재밌겠어. 억지로 나왔지, 그치? 자, 16번에 16번.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뭐 우리의 의욕력이 이렇게 막 있진 않으니까 사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실력을 쌓는 게 난 더 좋다고는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해서 우리의 사고력을 정말 최상위까지 끌어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과적 체질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문제를 계속 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풀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연상을 하는 거야. 아,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아, 내가 이렇게 풀었었지를 연상해서 맞추면 그것 없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16번 문제를 풀 때 물론 깊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한번 풀었던 경험이 있고 그것을 외워두면 조금은 나중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분명히 이 넓이가 12가 되는 그러한 A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 아까도 비슷한 문제에서 넓이가 50이 되는 K를 구했던 문제 그거랑 조금 비슷하지만 접근법이 달라요. 얘는 이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좌표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버리는 순간 아마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풀라고 했을 때 못 풀었을 걸 이 문제를. 그쵸? A가 뭔지 모르니까 좌표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3분의 2. 자, 3분의 2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기울기가 3분의 2란 얘기가 무슨 얘기죠? 기울기가 3분의 2란 얘기가 밑변 길이랑 높이의 비가 3대 2란 얘기잖아. 그럼 기울기가 3분의 2란 얘기는 어차피 우리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밑변이 3K가 되면 높이가 2K가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기울기의 의미잖아요.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놈이 이꼴 12란 얘기는 3K제곱이 10이고 K제곱이 4. K는 당연히 양수니까 K는 2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4구나. 얘가 6이구나. 란 얘기죠. 그럼 높이가 4니까 얘가 4면 이 점의 좌표는 y가 4니까 x가 16이네요. 16,4잖아요. 이 직선이 16,4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풀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도 기울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열려있진 않잖아요. 왠지 이걸 보면 왠지 교점을 구하고 싶고 넓이를 구하고 싶잖아. 그렇게 막힌 사고를 하는 순간 우리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이 문제는 기울기의 포인트를 맞췄던 문제였지를 기억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맞출 수 있을 거야. 미리 좀 강조를 해줄게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자 라고 했던 부분이죠. 넓이에 대한 문제들 우리는 직선들로 이루어진 넓이들 그러니까 뭐 삼각형이라든가 또는 사각형이라든가 그런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특히 무리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무리함수가 플러스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이 있다면 이건 뭐가 생각나요? 우린 그 몇몇 상황들은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잖아. 아까도 유리함수가 최소값이 있다. 산술기하 평균이 생각난다. 무리함수랑 이참수가 같이 있다. 역함수 관계가 생각난다. 그것처럼 무리함수가
곡선과 둘러싸인 넓이란 말이 있으면 무엇이 생각나요? 오려 붙이기가 생각나죠. 오려 붙이기. 기억나죠? 무리함수랑 넓이랑 같이 있으면 오려 붙이기였다고요. 오려 붙이기.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겠다? 오려 붙이겠다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딱 예쁜 모양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어디를 잘라서 어디다 갖다 붙이고 싶습니까? 자, 자르세요. 자릅니다. 잘랐어요, 벌써 잘랐죠, 그렇죠? 잘라서 갖다 붙였지. 네, 보니까 지금 몇몇 분들 잘 잘라서 잘 붙인 것 같은데, 그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 그게 맞다고.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길이가 4 피타. 이 길이가 4 피타. 얘랑 얘 길이가 똑같다고요. 그리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무리함수, 이차함수 이 둘이 서로 요 곡선에 대한 요게 정확히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서 갖다 붙이면 이 삼각형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 넓이는 가장 편하게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신발끈이었죠. 그치? 자, 신발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 2분의 1 절대값 x1, y1, x2, y2, x3, y3 다시 한번 x1, y1 이렇게 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크로스 곱한 거에서 반대쪽 크로스 곱한 거를 빼주는 게 넓이였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0,0 4,2 마이너스 2,4 다시 한 바퀴 0,0 해주고 크로스 곱한 거에서 반대쪽 크로스를 빼주면 2분의 1 절대값 어차피 빵이잖아요. 이거 16 이거 빵이잖아요. 빼기 반대쪽 0 이거는 마4 0 이거니까 넓이는 1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값 수선 내려가지고 점과 직선사이 거리 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 뭐 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오각형도 마찬가지야. 그냥 다 한 번에 처음 좌표부터 다시 되돌이표해서 써주면 모든 다각형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신발끈 이용해서 푸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18번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의 부호를 바꿨어.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어.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x값을 마이너스 x로 바꿨어요. 뭐에 대한 대칭이죠? y축 대칭이죠. y값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 바꿨어요. 뭐에 대한 대칭이죠? x축 대칭이죠. 그런데 그럼 얘랑 얘는 x값의 부호도 바뀌었고 y값의 부호도 바뀌었으니까 얘랑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둘은 원점 대칭의 관계고요. 원점 대칭의 관계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x다. 2루트 x니까 루트 2x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원점 대칭 시킨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네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이 함수를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그렇죠?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fx는 기함수였고 원점 대칭인 함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y는 mx라는 얘도 원점 대칭인 직선이잖아. 그럼 이거랑 원점 대칭인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3개란 얘기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놈이 알파면 이놈은 뭐인 거야? 마이너스 알파인 거죠. 원점 대칭이니까. 따라서 그 x값들을 싹 다 더해버리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기함수의 특성상 원점 대칭이다.
따라서 원점 대칭인 값들의 근들의 중합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 19번. 자, 주어진 이함수 그래프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린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항상 케이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단 y를 먼저 정리를 해주면 x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 x는 x니까 루트 2x다.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니까 빵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빵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루트 2x의 그래프인데 이거랑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직선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보면 기울기인 직선이니까 대충만 이렇게 생기면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을 위아래로 어차피 기울기는 1이니까 평행 이동시켜서 경계가 되는 상황을 구해보면 어떨 테니 딱 0,0을 지나면 2점이네요. 이게 위로 올라가서 접하는 상황이면 2점이네요. 그럼 그거 사이에 존재한다면 3점인 거죠. 자, 나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19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19번 문제를 봤더니 문제를 다시 볼게. 자,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밑줄 그을게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에 밑줄 그을게. 교점의 개수잖아. 거기다 교점 개수라고 써놓으세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교점 개수야. 교점 개수를 봤을 때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죠. 교점 개수는 무조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렸느냐라는 거야. 그게 더 우선시 되는 거라고. 내가 푼 거를 풀이식을 보는 거는 당연히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에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묻고 있어. 무조건 다 그래프입니다. 근의 개수, 교점 개수는 다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 언제니? K가 0일 때죠. 원점 지날 때니까. 이거는 언제야? 접할 때니까.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똑같다라고 놓고 그래서 x 플러스 k가 이꼴 루트 2x랑 똑같다. 양면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제곱은 2x다. 넘겨서 2로 묶어주면은 k-1 x 더하기 k제곱은 빵인 거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빵인 거다. 그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빵인 거다. k는 2분의 1이에요. 값의 범위 등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0 2점이고 2분의 k일 때도 2분의 1 때도 2점이니까 두 개 등호 포함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등호가 없는 0부터 2분의 1 사이 값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k의 범위가 되네요. 자, 그림만 그리면 그 다음부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꼭 해야 돼. 자, 그나마 좀 임팩트가 있는 어려운 문제가 20번 문제네요. 20번.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같이 있는 문제인데 역시 20번 문제 먼저 보면 다음은 x에 대한 방정식 x-2분의 x-1이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a-1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야? 교점 개수가 두 개란 얘기고 역시 뭐 하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죠. 그러면 그 그래프 그려서 풀면 끝나는 거야. 뭐다.
왼쪽은 그리기가 쉽다고. 유리함수는 두 가지. 점근선, 절편. 그러면 점근선 x는 2, y는 1. 점근선이고 절편 x에 0 집어넣었더니 2분의 1, 0,2분의 1. 그럼 여기를 지나는 얘가 점근선인 분수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문제는 무리함수인데, 자, 분수함수를 그릴 때는 두 가지였잖아요. 점근선, 절편.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세 가지였어요. 뭐죠? 시작점, 방향성, 절편.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시작점, 방향성, 절편 이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절편은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에서 필요한 거였고, 굳이 사분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필수적으로는 시작점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의 시작점은 몇 컴마 몇이야? 얘가 0 되는 x값 마이너스 a 컴마 그때의 y값, 얘가 시작점이죠. 방향성은 x 앞이 플러스니까 오른쪽, 근호 앞이 플러스니까 위, 오른쪽 위죠. 아, 이 점을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그 무리함수가 이 유리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시작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시작점은 자취를 구해보면, 자취가 뭐였죠? 구하고자 하는 값을 x, y로 놓고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얘를 x, 이걸 y라고 놓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결국에는 y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1 뺀 거 아닌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시작점이 위치할 수 있는 자취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얘를 x, 이걸 y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y 값은 y가 즉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빼기 1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이 시작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작점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는 이 노란색 곡선과 한 점에서만 만나요. 우린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 시작점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점이잖아. 그럼 여기라고 하는 건 뭔데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시작점이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요 무리함수 이거 얘랑 얘의 교점의 x값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고 얘 곱해서 넘겨버리면 x에 대한 2차식 나오죠? 그 2차식의 근을 구하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근의 공식 쓰면 되죠? 아, 제발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세요. 이때 x값 구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x값 구하면 루트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 써주면.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a가 두 값 사이에 있다야. 그러니까 a가 두 값 사이에 있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a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두 값 사이에 있는 거야. 물론 값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가 두 값 사이에 있으면 a도 두 값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있다가 최종 정답이 되버린다. 그건 직접 근의 공식 써서 요거 있어야 되죠. 요거 있어야 되지. 이게 정답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부교재 문제 푼 건데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하지만 이거 다시 한번 다 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책 자체 그냥 쭉쭉쭉 다 푸시고 부교재 교과서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요. 뭐 미리 집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미리 푸셔도 상관없습니다만